우리 조건문에 대한 가장 기초 배워봤는데 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 2개 올려드렸어요. 이 문제를 또 풀어볼 시간을 드릴 겁니다. 푸는 방식 동일하고요.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문제 하나씩 좀 해결을 해볼 거고요. 자, 첫 번째는 나이에 따른 올바른 말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조건문 알려드리면서 예제로 보여드렸던 상황이죠. 자, if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하면 얘는 성인입니다가 맞겠죠. 그리고 또 if age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미성년입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들여쓰기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도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만약에 사실 그러면 조건을 안 쓰면 되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쓰면 그만이지만 나중에는 무조건 조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에러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은 안 되고 이런 애가 있습니다. 콜론이 찍혔는데 그 밑에 바로 오는 코드는 무조건 들여쓰기를 한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야죠. 그런 상황일 때 이 패스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해주면 얘가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싶구나. 오케이, 그럼 이 종속은 넘겨줄게 라고 해서 실제로 넘겨줍니다. 지금 얘는 age의 값이 22 성인이라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고요. age의 값이 15가 돼도 성인입니다는 출력이 돼요. 왜냐면 이 해당 조건의 종속은 얘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패스를 사용하는 넘겨버리는 문법도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초에 콜론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코드는 무조건 종속을 누군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정해놨으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 너무 쉬운 문제니까 뭐 따로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꼭 지켜야 된다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약간 좀 알면 좋은, 지키면 좋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담처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성인과 미성년자를 걸러내기 위한 이지선다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지선다든 이지선다가 아니든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성인이라고 하는 나이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는 기준을 20이라고 잡았죠. 근데 이거 사실 19로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20이나 19 둘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만약에 이 기준되는 숫자를 19로 잡았다면 얘를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20 넣고 밑에다가 19 넣어서 이렇게 해도 기능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너무 간단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여준다 해도 코드를 분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한눈에 딱 보이죠. 근데 이건 지금처럼 간단한 코드니까 이 코드가 우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파이썬 가지고 이런 조건 때려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인공지능 이런 거 만들어낼 건데, 모듈 찍어낼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조건? 얼마나 더 복잡하고 화려한 조건들이 쓰이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가독성을 상당히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내가 기준이 되는 값을 정했을 때 이 값을 공통으로 일관성을 가지며 활용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실무에서 몇 년간 일을 하면서 다양한 코드들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본인들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을지언정 일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보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갖춰 나가는 게 내가 내 코드 읽기도 편하구나 라는 거를 본인도 모른 채 인지하고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저도 모르게 코드를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항상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가독성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그런 얘기였고,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갈 건데,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썼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쓰여 있죠. 조건 부분에 소괄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소괄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예요. 실제로 지워도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괄호라고 하는, 소괄호라고 하는 녀석이 조건식에 사용이 됐을 때, 이거 하나 볼까요? 자, 이 결과 뭐 같아요? true 같죠? true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true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덧셈이라고 하는 사칙 연산이 같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보다 먼저 했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비교 연산이 더 먼저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렇지 않은데 만약 그랬다면 얘가 먼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은 1과 2는 같지 않다. 그럼 false가 나오겠죠. 아니,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거짓이니까 false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결과를 보려고 한 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연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상황 속에 이 앞에 있는 연산을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때 소괄호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소괄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꼭 먼저 연산을 하게끔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 괄호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쓰여져 있지만 안 쓰여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제가 아까 컴퓨터는 이 조건식에 대한 연산을 완료하고 그 자리에 참과 거짓이라는 결과를 true, false로 남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의미가 있는 코드인가요? 이 녀석은 의미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출력 아니에요? 왜냐면 조건 자체가 참이라고 일단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연산을 다 완료하고 이 자리에 true가 남아야 컴퓨터는 if가 왔네? 이거 조건 true야 false야?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true냐 false냐를 보기 위해 연산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true가 박혔죠.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하겠죠. 그렇다라는 건 이렇게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은 의미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거짓이니까 아예 안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 if 조건에다가 어떤 연산이 쓰여 있던지 간에, 여기 어떤 연산이 쓰여 있던지 간에 컴퓨터는 이 if에 쓰여 있는 조건의 결과가 true야? false야? 이것만 봐요. 이걸 찾아내기 위한 연산의 과정, 아까 보여드린 그 프로세스 흐름이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얘냐 얘냐를 보기 때문에. 개념 시작 끝은 지워놓고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한 줄 보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어야죠. a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는 의미.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을 만나게 될 거네요. 이때 이 조건이 참이어서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다면 얘한테 참,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어서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된다면 얘한테 거짓, 이런 걸 입력하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봅시다. a는 10이라고 했으니까 변수예요?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여기 공간인가요? 이건 값이죠. 왜냐면 얘는 대입연산자가 아니니까, 비교연산자 같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여기는 값이에요. 그럼 10으로 치환을 먼저 하겠네요. 컴퓨터가 연산하는 순서 치환 먼저 하고, 조건 봐야겠죠. 10은 10과 같다. 맞네요. 컴퓨터가 이 자리에 true를 남긴다. true를 남겼으면 컴퓨터는 이 조건을 실행할 것이다. 이 조건 종속되어 있는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것이다. 그럼 얘는 참이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또 치환을 합니다. 10으로 치환을 해주고 10은 10과 같지 않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이 한다. 틀린 말이니까 얘는 false가 되겠네요. 이 자리에 false가 남았다면 컴퓨터는 얘를 안 하겠죠? 이렇게. 자, 여기 또 치환합니다. 10은 10보다 크다. 거짓이죠. 안 할 거고요. 자, 여기는 구동호가 크거나 같다니까 참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나가면 되는 문제예요. 자, B10 새로운 변수 하나가 나왔고 10이라는 값을 또 넣어줬네요. 얘 치환하면 10, 얘 치환하면 10. 그럼 10과 10은 같다. 맞는 말이니까 참.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었을 겁니다. 여기 밑에도 사실 어려울 건 없지만, 자, 이 녀석은 얘가 먼저일까요? 얘가 먼저일까요? 만약에 이 두 녀석의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면, 같은 우선순위라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걸 먼저 한다라고 보면,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C한테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넣겠다죠. 그러면 C는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되게 애매하죠? 뭐라고 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C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당연히 대입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비교연산 같은 걸 다 논리연산을 처리하고 나서 이 결과를 C한테 넣는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측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면 간단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걸로 봐도 되겠네요. 이것보다 좀 깔끔하게 정리된 표 같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찾아서 보세요. 자, 대입연산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퀄 마크 하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논리 비교 연산자 이쪽에 있죠.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얘가 우선순위가 높죠. 그럼 이 녀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를 할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먼저고 그럼 10은 10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이 먼저고 그 결과는 펄스가 남을 거니까 이렇게. 그럼 C는 결국 펄스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C 펄스래요. 값으로 치환해야죠. 이 자리에 펄스 남는데요. 안 하겠네요. 이게 거짓 3이죠? 자, C 펄스로 치환해야죠. 펄스는 펄스랑 같다. 맞는 말이네요. 이건 하겠네요. 그 다음에 낫이라고 하는 애가 처음으로 또 나왔는데 얘는 반전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네요. 얘는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 C 치환하면 펄스죠. 근데 앞에 낫이 붙었어요. 그러면 얘가 펄스라는 값을 반전시켜서 이 낫까지 연산된 결과는 true가 돼요. 개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만큼이 참이었네요. 방금 위에서 봤죠? 참을 또 뒤집었네요. 그러면 거짓이겠죠? 이렇게. 자, D라고 하는 변수에 true를 또 넣어놓고 얘는 false고 얘는 true인데 둘이 같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안 같죠? 그러면 참이겠네요. 참 5가 있죠? 6.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한 번에 섞여 있는데 얘는 연산 순서를 하나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자, AND라고 하는 키워드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교 연산자 사용하고 있던 거 개념 나왔죠. 자, 이것도 한번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따져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걸로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AND랑 OR라고 하는 녀석이 이 비교 연산자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이걸로 봐도 하긴 얘로 봐도 얘가 더 아래네요. 상관은 없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앞에 이거부터 해야죠. 비교 연산. 자, 그러면 보세요. 비교 연산, 논리 연산, 비교 연산, 논리 연산, 비교 연산. 연산 지금 총 5개 있어요. 그죠? 이 중에서 비교가 3개, 그 다음에 논리가 2개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니까 논리보다 비교가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방금 봤어요. 근데 이 비교 중에서는, 얘네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알려드린 적이 따로 없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게 맞아요. 앞에 있는 것부터. 동일한 연산 순위를 가진다면 앞에 있는 녀석부터 실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해요. 10은 5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자, 이 자리에 true를 남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볼 게 아니라 여기부터 해야죠. 그쵸? 얘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0은 10과 같지 않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자, 이렇게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보는 겁니다. 자, and.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and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A and B라고 볼 수 있는데 A and B라고 했을 때 A 그리고 B예요.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그리고 B면 A도 맞아야 되고 B도 맞아야 되지 않나요? 그쵸? 반대로 A or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또는 B죠. 그럼 A거나 B면 되겠네요. 여기도 같은 개념입니다. 양쪽이 둘 다 맞는 말이어야만 얘가 맞는 말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한쪽이 틀렸으니까 틀린 말이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연산의 결과인 이 자리에는 이게 남는다. 그래서 이 조건은 실행을 안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자, 얘도 보겠습니다. 자, 얘를 먼저 해야죠. 거짓이고요. 맞죠? 거짓. 자, 그 다음에 이거 봐야죠. 이것도 거짓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봐야죠. 이것도 거짓이네요. 그 다음 이거 봐야죠. 얘는 true죠. 자, 그리고 and랑 or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부터 갑니다. FF 둘 다 false면 당연히 false죠. FF 둘 다 false니까 당연히 false예요. FOR T 한쪽이 참이니까 얘는 true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는 true가 남을 것이다. 그러면 실행을 할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출력 결과에 거짓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도 출력이 안 되고 참만 잘 나왔으면 문제를 잘 해결한 거예요. 실행되는 애들만 출력을 할 거니까. 자,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직은 우리가 쉬운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and랑 or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and랑 or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 t죠. 얘네들 f죠. 그쵸? 이거 t죠. 얘만 f죠. 자, 조건에서 and랑 or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관대해요? or가 훨씬 더 관대한 겁니다. 또는 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간단하게 요거 하나 짚어 드릴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 지금 제가 뭐 하나 열 건데 자,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여기 개념이라고 해서 쭉 뭐가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정리해 드린 거고 여기 잘 보시면 사칙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서 파이썬은 세 가지 정도를 더 아셔야 돼요. 그거 간단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뭐 자주 쓰인다기보다는 알고 있어야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누기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다른 언어에서 나누기 연산자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나누기 연산자 이거 슬래시 하나 쓰면 또 나왔네. 몫을 리턴할 거다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녀석은 몫만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형 데이터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까지 그냥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아니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이런 거 해버리면 소수점이 광활하게 찍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다른 언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목만 보고 싶어. 나누기의 목만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슬래시를 하나 더 붙입니다. 이러면 목 부분만 나와요. 자, 그러면 사칙연산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말고 지금 하나를 배운 거죠. 목만 구하는 방식. 그리고 이거는 동일한데 차바랑 마찬가지인데 나머지만 구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러면 2가 나옵니다. 응? 왜 1이 나왔지? 1 나머지 3인데 3 나머지 5 왜 1이 나왔지? 얘는 왜 3이 나오지? 잠시만요. 나머지 연산자 이렇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이런 애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먼저 볼까요? 결과를 보고 얘가 뭔지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지수예요, 지수. 3의 3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3의 5승 이런 식으로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사칙 연산만 여기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목만 구하는 나누기가 슬래시 2개, 그다음 나머지 연산이 퍼센트, 그리고 곱하기 마크 2개가 지수 연산이라고 하는 거. 파이썬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나갈 진도는 이 정도까지 할 거고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아까 전에 정리해드렸던 이거 남아있나? 없네요. 자, if랑 같이 쓸 수 있는 elif라고 하는 녀석과 else라고 하는 녀석, 이 두 개를 우리가 또 배워볼 거예요. 자, 이 녀석들을 쓰고 안 쓰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얘네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컴퓨터가 연산을 실행했을 때의 상황. 자, 예를 들어 이만큼 다 지우고 얘만 볼게요. 컴퓨터는요 이렇게 적혀있는 코드를 보고요 값을 예상하지 못해요. 왜 예상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람 기준 우리는 코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기 뭐 나올지 예상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예상과 유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상이 가능하죠. 뭐가 나올 거고 뭐가 안 나올 거고. 근데 컴퓨터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왜? 컴퓨터는 애초에 이런 문자를 못 알아먹어요.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한 문법으로 존재하는 언어지만 애초에 컴퓨터는 이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컴퓨터는 0이랑 1밖에 모르는 똑똑한 바보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 코드를 우리가 실행하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0과 1로 변환된 결과로서 연산을 한 결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봐도요 컴퓨터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얘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직접 두드려 봐야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딱 떠오른 말이 이건데 똥인지 된장인지를 먹어봐야 알아요 컴퓨터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쓰면 만약에 아까 전에 성인과 미성년, 그럼 완벽한 이지선다잖아요. 조건만 봐도 위에 게 참이면 밑에 게 거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알죠. 근데 컴퓨터는 몰라요. 그래서 얘를 보고 얘를 참을 만났더라도 밑에 있는 조건을 연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컴퓨터한테 안 먹어봐도 알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예요. 조건을 하나 보고 이거 맞았어, 이거 참이야, 그럼 밑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이거 안 먹어봐도 괜찮아 라고 우리가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elif와 else라고 하는 녀석 다음 주 수업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은 시간이 된다면 반복문도 바로 나갈 거예요. 반복문 여기 수업 페이지에 밑에 살짝 써 있죠?
키워드만 던져드린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주말 동안에 이것도 한 번씩 검색해서 얘가 그래서 뭔데? 이런 거 한 번씩 보고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언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결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4 같은 경우는 좀 다름이 느껴질 거예요. 얘는 아예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 앞으로 다음 주에 이거 그다음 반복문도 할 수 있으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공유해 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